알면 당신도 법테라! 다 함께 법 묵자. 법만 먹어도 배가 부른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케어해 주잖아. 네, 법을 케어하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예, 저희가 유행어를 해봤는데, 네. 야, 신변 요거 왜 안 해요? 생뚱맞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뚱 맞죠? 제가 그거를 빼먹었어요. 이거를 빼먹었네요. 그래요. 그게 되게 그게 중요한 중요한 건데. 예. 아니 이거 함부로 쓰다가는 네. 왠지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 때문에 제가 뺐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개그맨 뭐 네. 김준호 씨, 김대희 씨를 네. 오랜 유행어 썼는데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행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리 진짜? 상표에 등록된 유행어들입니다. 소리도 상표가 등록돼요? 네, 됩니다. 상표법 제2조 1항 2호에 보면은 네.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뭐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김준호 씨, 뭐 김대희 씨 등이 자신들의 유행어를 소리 상표로 등록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작권이 생긴 거네요. 네. 이제 함부로 못 쓴다는 거죠. 상업적인 용도로는 함부로 못 쓰는데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라디오 광고에서 네. 생뚱맞죠? 이렇게 쓰려면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남의 그 노래를 갖다 쓸 때도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 똑같습니다. 그 왜냐면 라디오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대로 따라해서 이제 광고 만드는 경우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 그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M본부에 네. 허이야디야 허이야디야 이 소리는 소리는 강원도 인제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네. 그런 것도 그러면은 다 등록이 될 수 있겠네. 다 등록될 그런 수 소리. 있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만 이것이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네. 대표적인 소리 상표로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작음 있죠? 딱 처음 킬 때. 네. 아, 부팅할 때. 네. 딴딴따단딴. 야, 이게 너무 여기 핸드폰에 이거 중독이 돼 있구나. 이 지퍼 라이터 열 때 딸깍하는 이 소리도 네. 그리고 또 진짜요? 네. 재밌다. 유명한 광고 아, 진짜? 멘트 하나 있는데 별이 5개. 응. 이것도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침대잖아. 네. 아, 뭐 김현욱 아나운서도 등록할 거 없어요 혹시? 아, 이거 하고 싶다. 우리가 하자. 하나 하세요. 아니면 당신도. 회사. 이거 등록합시다. 재밌네. 뭐 하나 만들어서 해야겠다. 네, 예. 네, 자, 어쨌든 아무리 짧은 소리지만 개그맨들이 정말 머리를 아주 쥐어짜내서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도 이 방송 시간은 짧지만 소중한 것을 다루고 있죠. 바로 법입니다. 법. 자, 법테랑이 뽑은 오늘의 법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네,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주제 나쁜 바이러스야 꼼짝 마. 바로 코로나19법입니다. 네, 이거 뭐 어린이들이 보는 책 제목 같은데 예. 나쁜 바이러스야 꼼짝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손을 아니에요? 자주 씻으면 바이러스가 꼼짝 못해요. 혀가 갑자기 왜 짧아지지? 두 분은 남매 같아요, 남매. 둘이 아주 그냥 앉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요. 예. 저 진짜 좀 해봐요. 이거 한번 이거. 못해. 자, 첫 번째 법안 뭐죠? 네, 코로나19 관련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입니다. 음. 그 코로나로 수업에 차질이 생기면 등록금 감면, 면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인데요.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올해 1학기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습권. 그렇지만 이 캠퍼스에서 또 꽃피는 사랑. 이 학생들이 캠퍼스 라이프라고 옛날에 그렇죠. 있었는데 낭만. 그 낭만, 네. 사랑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맞아요. 것도 없어졌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네.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 CC 하기 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코로나 관련 고등교육법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이렇게 각종 자연 뭐 재난이라든지 사회적인 재난 이런 것이 대학 학사 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특히 뭐 실험이나 실습이 필수적인 학과에는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네. 이럴 경우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서 등록금 면제하거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대학이 면제나 감면 결정을 내리면 더 좋은 것은 국가나 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컸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전국 대학 학생 네트워크에 따르면 학생들의 91.3%가 당연히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그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83.3%에 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3차 추경을 통해서 1,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임시 대응에 불과했던 거죠.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통과된 사립학교법에도 등록금 면제 감면을 위한 조항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위 적립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립학교는 학교 시설이라든지 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을 충당하기 위한 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용도를 적립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이 재난 시에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등록금을 감면하는 용도로 적립금을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뭐 법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일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코로나19가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신 변호사도 재판 미뤄지고 네. 법정에서도 영상 재판 그런 거 합니까? 네, 영상 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네. 증인이 직접 출석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니고 네. 뭐 중대기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까다로워서 법원에서도 난색을 표했던 그런 것인데 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상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소상공인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참 코로나 나쁜 바이러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앞으로 뭐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이런 법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쁜 바이러스야 꼼짝마 오늘 주제. 두 번째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분을 모셔야 되죠. 별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명 입법계의 바이러스 퇴마사입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이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 병상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정도는 늘려야지 정당한 이유를 갖고 판단을 하고 구매를 했을 때 의대 책임 공무원에 묻지 대한 않겠다. 책임이 있지 않는다. 백신 맞고 나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당당하게 쉴 수 있도록 자, 21대 국회에 의사 출신 유일한 여성 의원이시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 합쳐서도 또 유일한 의사 출신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한 게 정확하죠? 300분 중에 의사 출신은 2분 있으시고 그쵸. 여성의원은 유일하시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 통틀어서도 유일하신 의사 출신 의원이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예. 미리 예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사실은 제일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또 이 감염병과도 밀당하시느라고 제일 주목을 받아
하는 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되면서 우리 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또 정확한 사실을 또 국민들 여러분께 네네. 말씀드려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빠르게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네. 갖고서는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네. 이게 나쁜 코로나.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국회 입성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와 네. 더불어 사는 공존의 네. 사실 하나의 또 생명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예. 그래서 뭐든지 생기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저도 의료 현장에서 네.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예. 지금은 국회에 왔는데 네네네. 국회에 와서도 바이러스와 우리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의 국회에 와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뜯어 고치는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현영 의원님 TV 그 채널 네. 있잖아요. 채널에서 의원님 25시를 봤는데 예. 아침부터 아주 빼곡하게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바쁘면서 2분의 25시를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럼요. 의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들으셔갖고 이걸 현장에서는 직접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이 다 의원님의 아주 어깨가 아주 무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또 백신 접종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요. 예. 백신 접종하는 센터에 가서 또 예. 의료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백신을 접종하러 오시는지 네네네. 시스템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예. 것도 좀 살피고 이 왔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맞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예. 벌써 1년 됐어요.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코로나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투를 벌이고 계신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와의 이 전투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이 워낙에 뛰어난 지능을 갖고 뛰어난 의술과 네네. 그다음 과학적인 뭔가 발전을 통해서 예.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예. 근데 바이러스도 워낙에 계속 변하면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맞게 우리가 더 기술이 빠르게 또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다양하게 나오면서 네. 빠르게 이제 극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예, 백신을 맞게 맞습니다. 되면 완벽하게 괜찮은 건지, 그 이후에 후유증은 없는 건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를 위한 법안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내가 만약에 예. 부작용이 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국가가 그거를 보상해 주나?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라는 건 특히 이번에는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안으로 네네. 백신을 적극적으로 부작용이 났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근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긴급 승인을 받은 신약이 통상 백신이 만들어지는 기간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백신이나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데서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는 물질 하나를 발굴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세포 실험도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임상 시험을 하는데 10년 정도를 10년을 잡아요? 예, 백신 하나 10년. 만드는데? 그런 신약들 하나하나를 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는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때까지. 워낙에 긴급한 예, 상황이다 예. 보니까 어떠한 정말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네네네.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돈이 많은 선진국에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그런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맡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외국의 또 제품을 우리나라가 빠르게 긴급 승인해서 국민들한테 맞추기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긴급 승인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막 지금 뭐 고통스럽게 막 이제 뭐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이 개발되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일단 저한테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개인이 결정할 수 있으면, 그죠? 그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긴급하게 승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속출 여전히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백신이라는 게 하나의 생명의 끈을 예.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개발해서 빠르게 투약해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득이 있다는 면에서 꼭 이런 것들은 신속히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10년 걸리는 걸 좀 네. 짧게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거 후유증 있는 거 아니야? 위험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밖에 조금 없는 염려도 거거든요. 있죠. 예, 네. 그 어떤 연계성 네. 같은 게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미리 많이 맞았던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느끼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맞고 나서 근육통이나 네네네. 미열이나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미한 통증들은 많이 보고가 돼 있고요.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의료진들은 의사 거의 다 선생님들. 맞으셨죠. 예.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그런 경미한 부작용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타이레놀을 먹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뭐 그래도 유의해야 될 것은 중증 부작용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희귀 혈전증에 대한 보고도 있고요. 그랬을 때 미리 조기에 감지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사후 관리 체제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안심하셔라 뭐 이런 말씀도 좀 이렇게 더불어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주사가 싫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 주사를 맞아서 그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본인의 생명에는 안전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조금 더 보상할 수 있고 안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예, 정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신현영 의원님 믿고 맞겠습니다. 저 네. 심지어 코로나 네. 확진자였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방송을 꽤 오래 쉬었어요.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 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연구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한다. 의사와 다른 직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예. 그리고 또 의원으로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우리 국민들, 소상공인들, 민생 경제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치료하는 게 또 국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예. 그러한 시각으로 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법안. 죄송합니다. 요거 좀 제가 읽더라도 너무 이제 손이 오그라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예. 나쁜 바이러스야 꼼짝마입니다. 예. 자, 코로나19법. 자, 전 팀장 첫 네. 번째 법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코로나19법. 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백신 선구매법, 백신 휴가법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엄정화 씨 노래. 아니 이거 이제는 웃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거구나. 이겁니다. 예. 악보가 없으니까 노래가 여러 개가 생각나네. 예. 자, 일단 백신 선구매법.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작년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 왜 당시에 백신을 과감하게 많이 구매하지 못했냐라는 여야의 정쟁이 있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요. 그랬죠. 예. 특히 야당이 왜 예. 지금 당장 백신이 없느냐라는 예. 거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미리 구했으면 있었을 거 아니냐.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저도 네. 들여다본 것이죠. 네. 우리 정부가 과연 백신을 과감하게 구매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의 판단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백신을 선구매하려면 아직까지는 출시되지도 않은 개발 중인 백신을 그러니까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하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의 리스크와 위험 감수를 하고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도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10년 전으로 복귀해 가면 신종플루가 있었을 텐데요. 예. 당시에 백신이 나중에는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남았구나. 예. 그때 왜 과감하게 구매를 한 거에 대해서 비용 낭비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감염병에서의 백신 구매는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선구매법은 그 당시 선구매를 할 때 정당한 이유를 갖고 판단을 하고 구매를 했을 때 사후에 그 예측이 틀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 묻지 대한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감염병 시대에 아마 다른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예. 백신을 선구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개발되지 않은 것들을 A사, B사, C사에서 얼만큼 구매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당한 구매를 했다면 나중에 만약에 그 개발사가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비용에 대해서 뭔가 다시 반환을 못 받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내용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내가 지지? 이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 법이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판단하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백신 휴가법이에요, 그 옆에. 요건 뭔가요? 백신을 맞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음 날은 열나서 아니면 온몸이 쑤셔서 일을 못 하겠어 라는 친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아프면 쉰다라는 우리 정부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나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당당하게 쉴 수 있도록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내가 소속된 거기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당당하게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 일용직 그리고 필수 노동자분들은 휴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시간을 내서 백신을 맞으러 갈 때 그리고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일을 못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에 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백신 휴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백신 맞고 예방도 하고 유급휴가에 인센티브도 받고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견도 있을 예. 수 있는데요. 이거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원활한 그런 구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더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정부나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더더욱이 백신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건강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프리랜서에 우리는 언제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리고 팁을 드리면 그래서 네. 맞는 날짜를 조금 주말에 가까운 날짜로 자기가 이제 조금 조정할 수도 예, 있고 뭐 이런 그렇게 게.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3분기 때 접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백신 맞을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하거나 좀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봐라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선 주말에 맞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 그러네요.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코로나 검사도 주말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백신 맞는 것도 주말에 임시 선별소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아니면 보건소에서 좀 주말에도 운영이 된다면은 훨씬 수월하고 그러니까. 미루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법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은요. 네. 긴급명령 병상을 확보하라 공공의료 3법입니다. 예전에는 공공의료가 이렇게 약간 관심 바뀌어서 잘 몰랐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 이름을 뉴스에서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할 일이 더 많아진 공공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법률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기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분을 좀 아시긴 할 텐데요. 네. 지금 많은 코로나의 전담병원들이 지방의 의료원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의료원들에서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전담하다 보니까 네네. 공공의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근데 국가적으로는 우리 감염병 시대에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또 책무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 3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 병상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민간의료,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밖에 안 되는 데를 조금 더 20% 정도는 늘려야지 감염병이나 아니면은 취약 시설이나 아니면은 필수 의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민간이 못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20%까지인 거예요? 20%를 더 늘려서 30%까지인 거예요?
원하기는 30%까지 늘리는 건데요. 목표는? 30%로 처음부터 선언적으로 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목표가 너무 높으니까. 10%에서 현실적인 20%를 잡긴 했습니다. 갔다가 일단. 근데 법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 상위의 그 차근차근히 산안서는 가자.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네네.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료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보조금이 나오는데 지자체 네. 그리고 국가 중앙에서 나오는 네. 게 반반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또 공공의료가 뭐 착한 적자를 내기도 하고요. 점점 어려워지면서 폐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앙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50%의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두는 그런 법안이 되겠고요. 네. 또 이 공공의료를 확대하자고 하다 보면은 병원만 많이 짓는다. 우리나라 네, 병원 얼마나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네. 맨날 신축만 하고 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우리나라 때문에 의료 시스템은 저 세계에서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1위인데 거의. 예, 민간 의료가 워낙에 네. 훌륭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도 그거에 발맞춤 해야 되는데 네. 병원만 짓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민간에서 뭔가 폐업을 하거나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그 현장을 많이 좀 들러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공공의료 현장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공공의료 현장은? 예, 실제로 이번에 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저는 서울시 내에 있는 공공의료 현장들을 네네네네.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네. 중앙의료 뭐 이런데. 예, 국립중앙의료뿐만 예. 아니라 뭐 동부병원도 아. 있고요, 서남병원도 있고요. 우리 서울시 내에도 네네. 공공병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예. 중앙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등 다양한 성격의 그런 공공병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황은 감염병이 1년 이상 되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은 너무 바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과 진료의들은 환자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내 의술을 펼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환기가 돼서 이게 퇴직하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공공의료를 살려야 하는 시기에 감염병 때문에 공공의료가 더 죽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의료진들을 어떻게 처우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더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에 공공의료 3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부병원은 촬영을 갔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네. 예를 들면 공공병원이고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코로나 전체적인 치료센터로 거기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 일반 병을 치료하는 분들이 못 오시는 거예요, 거기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 오시니까 그 병들을 치료해야 되는 의사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 지방 의료원의 이 병상 수가 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길래 지역별 공공 병상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예, 지금 권역별로는 5개 권역들의 그래도 나름의 감염병 전담 병원이든 아니면 지방 의료원이든 고루 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의료 TF가 운영이 당내에서는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경우도 그렇고요. 부산의 일부 지역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의 신축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어려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항상 공공병원은 통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거의 네, 저렴한 그렇죠. 비용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네, 제공하다 네. 보면 네, 네, 네.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또 그 좋은 것들이 예타 면제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네. 겨우 2군데가 그래도 통과가 되긴 했는데 예비 타당성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공공병원의 기준을 변수나 지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공공병원에 대한 것들을 똑같은 다른 그런 수익성 모델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는 것이죠. 기업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저희가 그 다른 그 의원님 나오셨었죠. 그분 때도 말씀했는데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확충이 되면은 더불어서 의사가 또 여기에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그분들과 많이 나누고 계실 것 같네요. 이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공공 현장에 있는 의료 인력들이 예. 많이 충원이 되고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예. 모두 충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공공 시스템과 민간의 시스템의 그 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차이 너무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민간에 다 남아 계시는 예. 거죠. 이분들을 공공으로 그래도 모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단 연봉이나 그런 처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사의 경우에도 정말 내가 꾸준히
케이스 환자 사례를 다양하게 보면서 내 스스로도 기술도 개발하고 또 연구와 여러 가지 스스로의 그런 개발과 함께 환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공공의료 3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좀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확실하게? 네, 이제 예.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메르스 때 못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코로나 때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반복되는 이 감염병 시대는 너무 절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러스야 꼼짝마. 그 말처럼 이런 노력들 덕분에 꼼짝없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날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좀 희망을 가져보네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다른 바이러스가 또 찾아오겠지만 맞아요. 일단은 코로나부터는 우리가 빨리 퇴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코로나19 백신 뭐 관련해서 가짜뉴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기회에 좀 팩트 체크 하나만 좀 시원하게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뭐 항체 형성이 6년 걸린다. 또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우리 백신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공세가 있었습니다. 몇이 뭐 해가지고 뭐 이제 아프리카 어떤 나라랑 예. 비교해서 뭐 이런 거 예.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예. 이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이제 가속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부 한 국가, 특히 르완다에서 코박스 퍼실리티라는 공동 구매에서 미리 지원을 해준 사례 때문에 거기에 접종률이 잠시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네네. 당연히 뒤엎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이다. 그거는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자기 비하 발언이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또 백신 자주국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백신 선진국에서 이제 다다르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뭐 집단 형성이나 항체 형성이 6년 걸린다라는 거는 정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는 잘못된 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공포와 오히려 불안에 떨게 한다. 그거 보시면은 신원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뭐 이렇게 답글을 다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조치를 취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그거 그래도 보시면 이제 딱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답답해 예.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개인 SS에 그 팩트 체크도 쓰세요? 올리고요. 예, 더더욱이 잘 된 건 이제 원내 대변이기 때문에 이제 논평이나 그렇죠. 브리핑으로 곧바로 바로 대응을 바로 할 대응하시고. 예정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그 이분 지금 걸렸다 나왔잖아요. 예. 보통은 이렇게 걸렸다가 나으면 항체가 그냥 생기고 면역이 생기는데 예. 이 코로나는 왜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안 생기죠, 면역이.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확진됐다가 나으시면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서- 이건 안 생길 경우가 많고 뭐 그것도 가짜뉴스인 거 아니에요? 안 생기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일부 확진되고 나서도 안 생기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확진돼서 면역력이 있긴 하지만 네.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변수들을 봤을 때 전체 그 백신 접종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모두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전 국민 접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우, 신병환 부럽네 일단. 가능성이 있잖아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진됐다 나간 사람들도 다시 확진자와 접촉하면 자가격리 됩니다. 음성이 그러니까. 아니, 나와도.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두라든지 이런 거는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바이러스는 또 어떤 경우는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때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네. 바이러스는 변이가 너무 빠릅니다. 걸린 바이러스와 지금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종류가 다를 수도 그러니까 있기 감기랑 때문에 똑같네. 감기는 백신이 없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신 의원님 뵈니까 네. 이 코로나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정말 여전사의 이미지가 저는 좀 강하게 새겨지거든요. 신다라크? 정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예. 코로나, 이 감염병 외에 네. 또 국회에서 또 다른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또 아이가 2명의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서 안전한 나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걸 의정 활동의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폭력이나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학대받는 아이들이 빠르게 발굴이 되고 특히나 의사
주치의들이 빠르게 신고해서 이 아이들이 심리치료나 정신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학대되지 않는 안전한 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망의 복지 시스템 만드는 거에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아무튼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더더욱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국회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여러분 그 실생활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만능법 소스를 팍팍팍팍팍 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할 법하지 사연을 보니까 혼밥 관련 분쟁이에요. 예, 이거 혼밥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진짜 혼밥에 관련해서 요즘에 네. 커뮤니티를 후끈 달아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혼밥에 거의 뭐 달인 수준의 그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 그 정도입니다. 혼밥을요? 네네. 저는 남편인데 혼밥을 이렇게 해요. 아니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음. 지방 재판 간다든지 이럴 때. 그렇지. 그냥, 네. 그냥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달려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그거 여유가 아니에요? 있으면은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아, 진짜 혼자? 혼자서. 아니, 야, 그거 좀 의외다. 아니, 우리는 보통 들어가 보면 변호사 바쁘잖아요. 네. 막 소리봉투 들고 막 달려가면서 막 김밥 한 줄 막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먹어야 될 시간에 먹으면 그런데 네. 조금 시간이 비껴서 먹으면은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먼저. 차려 드세요? 그렇죠. 고깃집에 가도 예. 딱 그 4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때 가면은 2인분 시키면 좋아하세요, 사장님이. 아, 그렇죠. 네. 혼자 왔는데 네. 2인분 시키고 그렇죠. 좀 남겨주고 가고. 아니요.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그 혼밥 레벨이 있는데 대단하네. 거기서 혼자 고기 먹는 거 진짜 맞네, 맞네. 자, 예, 아무튼 현재 혼밥 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네, 혼자 밥 먹는 사람 이제 이렇게 줄여서 혼밥 예. 쪽인데 예.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먹거리 통계조사 데이터를 보니까요. 응답자 중 70%가 주 1회 이상 혼밥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먹네, 했습니다. 혼자.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인구 842만 명 중에 네. 약 590만 명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혼밥을 한다. 쓸쓸하다. 그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어지면서 좀 혼밥 쪽이 더 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혼자 밥 먹는 게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누구랑 같이 오히려. 밥을 먹으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비말 불편하다. 때문에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도 혼자 밥 먹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혼밥 쪽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일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무슨 일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배고프다. 오늘은 또 뭘 먹어볼까나. 그래, 배달의 기수. 1인. 그래. 오늘은 너를 먹어주마. 비빔밥에 냉면 1인분. 오케이. 쭈쭈 사료 먹자. 내 새끼. 쩍. 엄마 한 끼 해결해 볼까? 그래. 여기냐? 1인.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샐러드. 너로 정했어. 오케이. 아우 허리야 아우 뭐 하는 게야 아우 너는 또 뭘 먹나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 이런 예병 에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중국집 맞지? 예, 어르신. 오늘도 짜장 한 그릇이죠? 아이고 그거 한 그릇 가져와봐 뭐? 1시간이나 걸려? 지금 점심시간이라 힘들어요. 안돼 한 30분 안으로 갖고 와 나홀로족의 이런 풍경 요즘 너무나 흔한 일이죠. 혼밥 식당도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 하지만 소문난 맛집도 가끔은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코로나도 비껴간다는 맛집에 세 사람이 점심을 하러 갔습니다. 이런 젠장 뭔 사람이 이리 많아? 아니 그거 여보쇼 난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유, 할아버지 잠시만요. 어디 보자. 거의 다 되슈. 자, 55번 혼자 오신 여자분 먼저 입장할게요. 어디요? 저기로요? 룰루랄라. 이게 뭐 하는 게야? 응? 백선생 양반 나이 든 사람한테 여기는 노인 우대라는 것도 없어 아이고, 할아버지. 이 양반들 죄다 한참 동안 기다렸다 들어가는 겨. 70번이신께 한 30분만 기다리면 들어가실 수 있슈. 조금만 기다리셔요. 뭐 하는 게야? 30분? 이런 망할 식당이 다 있어 나 배고파 죽는 꼴 보려 그래?
그 총각 나하고 자리 좀 바꿔. 아, 할아버지, 저도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56번 들어오세요. 저기 앉으시오. 함께 괜찮죠? 니 뭐하는 게야? 동방예의지구란 말도 몰라?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서 큰일이야. 세상에 뭐가 되려고. 30분이면 된다던 입장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문까지 했는데 대뜸 합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게야? 내가 생판남하고 같이 밥을 먹어. 지금 자리가 없잖요. 아니, 같이 먹어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먹죠. 이회 사장이 나 싫으니까 이 사람 다른 데 보내. 안 내보내. 아따, 합석 안 하실 거면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우리 집은 소문난 맛집이에요. 이런 정도는 감수하셔야지, 안 그래요? 이럴 때면 딴 데 가세요. 어휴, 가요. 가요. 아이고 이놈 봐라. 내도 가만 안 둘 것 같아. 어이? 고발할 거야. 이 식당 고발할 아이고, 거야. 아이고, 하셔요, 하셔. 고발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자, 다음 72번 들어오셔요. 아, 역시 순자 할아버지는요, 예, 신변밖에 없네. 목 괜찮아요? 저렇게 한번 하고 나면 목 여기 다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 순자 할아버지. 어르신인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순자 할아버지한테 막무가내로 합석을 그러니까. 시키는 게 이게 좀 식당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진짜 이런 경우 있긴 있어요. 그래서 멀떨결에 합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정중하게 부탁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쩌다 합석하면 진짜 민망하긴 해요. 저도 한 번 해본 적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4인석이잖아요. 네. 이 그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마주보고 먹긴 좀 뭐하지 않습니까? 네. 어긋나서 이제 대각선에서 그렇죠. 먹었는데 예. 그래도 민망하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은 또 네. 코로나19잖아요. 아,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런 상황에서 합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서는 네. 민망한 정도에서 그냥 그렇죠. 불편함, 내 그냥 맞아요. 개인적인 불편함, 나의 그냥 혼자 밥 먹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내가 그러네. 일부러 혼자 밥 먹으러 왔는데 네. 이렇게 합석을 시키는 거 너무 한데 네. 또 식당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매출이 너무 확 줄었는데 거기다가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네, 밖에서 그래서- 줄은 서 있고. 참 이게 식당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되긴 돼요. 자,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되는데 네.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혼밥 손님을 합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몰면은 괜찮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식당 운영 방침이라는 거는 식당 사업장의 사업주, 주인이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순자 할아버지가 아무리 억울하셔도 이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 이 식당 운영이 사적 자치라는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국가가 어떤 간섭이나 뭐 개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고. 업주는 내가 판매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누구한테 팔지를 주관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좀 어르신인데 예. 좀 잘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좀 예. 아쉽네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한번 봤던 게 네. 있는데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네. 쫓겨난 사례가 있었어요. 에이, 이거 만들어낸 거죠. 아니에요. 그게 작년 3월에 진짜로? 네, 작년 3월에 대구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 쓴다고? 대구 사투리를 쓰는데 이 사람은 자신은 공부를 위해서 10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 훨씬 전부터 서울에서 있었는데 대구 사투리를 써서 억울하다, 쫓겨나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진짜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도 네. 어떤 조치든 취하고 싶다, 법적인 네. 조치를 취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법적인 조치는 없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 음식점은 합석하는 손님만 받겠다라고 일단 지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쳐보자고요. 예. 그런데 손님한테 말도 안 하고 합석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 합석을 제안했는지가 문제인데요. 네. 사실 제일 처음에 공지를 해놓은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두고 써놓거나. 네, 안내를 아. 해두고 사정상 합석 가능할 수 가능할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안내 문구를 걸어두는 거죠, 식당에다가. 그러면은 일일이 안내하지 않아도 이 식당은 합석을 할 수 있는 식당이구나라고 손님이 알면은 편하게 생각할 텐데 무작정 막무가내로 합석을 요청을 하면은 손님들이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 전 그리고 돈을 내기 전 돈을 낸 후 선불 식당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따라서 또 달라요? 달라지게 됩니다. 아. 네, 왜냐면 이게 법률 관계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네. 야, 이렇게 되면 맛집에서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 맛집에서 음식을 먹으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합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선불을 내버리면 돼요. 아, 미리 내버리면? 네. 아, 내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먼저 계산할게요. 돈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면 나는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아야 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권리가 딱 형성이 되는구나. 그렇죠. 아. 법률 관계.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서 이행을 안 하거나 네. 아니면 막무가내로 합석을 시킨다거나 네. 이럴 경우는 식당이 책임이 있습니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네. 물어줘야 되는데 음식값 플러스 알파를 물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식당에서도 절대 우리는 선불 안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손님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네네네. 식당은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한쪽이 먼저 이행을 해버리면은 이건 법률 관계가 맺어진 거라서 네네. 다른 쪽은 그거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선불을 냈다면 네. 이행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선물 안 받는다 네. 그러면 몰래 가서 긁으면 돼요. 네. 첫 단말기. 아니 그럼 이런 거 왜 이제 이 식당이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손님을 그냥 네. 뭐 자유롭게 가려받을 수는 있는데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어떤 경우냐면 장애인의 경우인데요. 차별하는 경우구나.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하게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 보면은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식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네. 경사로 말씀하셨잖아요. 경사로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장애인 차별법이 제정된 그 1998년도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네. 또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편의시설인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이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 예외를 둔 건데 이게 역으로 네. 대부분의 편의시설,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바닥 면적이 전부 다 30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합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위헌 여부가 가려질 텐데 왜냐하면 법 규정 자체에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하위 규정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는 무조건 하위 규정에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뭐 바닥 면적이라든지 네네네. 언제라든지 이거는 예외로 합법으로 영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날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법이 좀 편의를 오히려 막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좀 씁쓸합니다. 네, 네, 네. 자, 뭐 법적으로야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사실 이제 사회가 너무나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없어져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겠죠? 그리고 맛집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 맛을 내면서 손님을 끄는 것만큼 손님에게 진정성으로 대하는 그 마음 또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단골이 더 늘어나고 입소문도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알이 꽉 차게 꾹꾹 눌러서 법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벌써 5월도 다 갔어요. 이제 더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더워지면은 또 여름에 네. 그냥 상상만으로도 그냥 휴양지라든지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상상으로 네. 좀 스트레스를 해소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네. 이 여름이 예전보다도 고온 현상이 심해지는데 네. 예전에 그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가 생각나네요. 뭐요? 지구를 떠나거라. 뭐요? 그런다 지구를 떠나가거라. 이거 김병수 선생님이 하신 건데. 맞아요, 맞아요. 나가거라. 이거는 1980년대인가 유행인데 전 팀장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딱 80년에 태어났잖아요. 아유, 저 신동이네. 자, 우리가 올 초에 임대차 3법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자인 만큼 국민 상당수가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요. 주택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